어떻게 보면 사회가 강요하고 있는 거야, 그 목표를. 그게 이제 우리나라 학생과 유럽, 미국 학생의 차이기도 해. 걔들은 다른 목표를 가져도 되거든? 근데 우리는 그때 다른 목표나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잘못이야. 정체기가 온 것 같다는 건 무슨 말이야? 머리에 그렇게까지 든 게 없어서 대가리 빡빡이라서 아이고, 왜 그래, 자기한테. 현실적인 걱정을 잘 안 하고 쓸데없는 걱정만 하는 편이라서 요즘 보니까 저랑 비슷한 나이대를 가진 친구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땐 이미 뭔가 충분히 하고 있는 것도 많고 이런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스스로 느끼기에 아무 결과도 없고 뭔가 이뤄낸 것도 없는 것 같고 미래가 너무 막막하고 불안하다라고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고민 상담을 해보려고 하게 됐어요. 20대 때 미래가 확실한 사람은 없어.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 하기도 하는데 듣기 좋은 말은 아니니까 뭐 별로고. 그냥 내 얘기를 하자면 나는 고등학교 때 수학을 엄청 잘했어. 그래서 공대가 체질이라고 생각했고 공대를 갔는데 가자마자 박살났지. 내가 잘하는 수준의 수학은 고등학교가 끝이더라고. 그래서 문과 쪽으로 전과를 하고 싶었는데 요새는 이게 좀 쉬워진 것 같아. 근데 우리 때는 전과를 하려면 공부를 정말 잘해야 전과를 할 수 있었어. 그래서 계속 방황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근데도 방황을 하고 그때 이제 좀 복수 전공 이런 게 생겨가지고 이중 전공이라는 걸 해보려고 했는데 취업 세상에서는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야. 아예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게 자격증을 따자. 이래서 AICPA를 공부를 했지. 그거 딸 때쯤 아르바이트로 하던 그 아리랑 TV에서 MC 하던 거 때문에 KBS 시험 본 게 그냥 돼버린 거야. 그냥 재밌는 알바였지 직업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 근데 아빠가 옆에서 야, 너 그거 재밌었잖아. 아나운서 시험 봐. 그래가지고 그게 직업도 될 수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제서야.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뭔가 좀 알아보다가 괜찮겠다. 나랑 맞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들어갔지. 나는 정말 시험 보기 직전까지 내가 아나운서라는 인생을 살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들어오고 나니까 든 생각이 이 일을 안 했으면 내가 얼마나 불행했을까 싶을 정도로 나는 이 일이 너무 잘 맞고 그리고 이 안에서 꽤나 잘하는 편이었고 20대는 자기가 뭐 해서 먹고 살지 모를 정도로 눈앞이 캄캄하고 안 보이고 방황하는 게 정말 정상인 것 같아. 28살 8월에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이었는데 내가 그걸 할 때까지 아나운서 시험을 본다는 생각을 안 했었다니까? 그러면 나는 뭘 했겠니? 난 엄청나게 방황하는 중이었어.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지를 모르는 상태였다니까. 나는 뭐가 될까? 회계사 시험은 그때 최종 합격이 안 됐었어. 그리고 그 분야로 계속 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안 되고 있었고. 아리랑 TV에서 MC를 하면서 모아놨던 돈도 그때는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28살에 학교 졸업했고 백수에 취업 못하고 모아둔 돈도 없는 상태였어. 근데 그때 대학생들이 신용카드가 나왔다? 네. 나도 신용카드가 있었거든? 네. 계속 연체가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신용카드가 마지막에 월 한도가 얼마였는 줄 알아? 20만 원이었어. 근데 이 월 한도 20만 원이라는 게 뭐냐면 월에 20만 원을 쓰면 다 끝나잖아. 네. 그러면 이게 언제 풀리냐면 다음 달에 돈을 갚아야 풀릴 거 아니야. 사실상 한 50일 동안의 한도인 거야. 그렇잖아. 네. 없어. 돈 낼 돈이 20만 원을 낼 돈이 없었다고. 그래서 입사하고도 한참 있다가 그게 풀렸어. 그리고 하자마자 또 제주도 발령 났지. 제주도 발령 나서 거기서 새빵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새빵 결국 못 구해서 그땐 부모님한테 손 벌렸어. 그러니까 나의 20대는 정말 처절하게 바보 같았고 난 어려웠다고 말하기 좀 그래. 왜냐면 내가 정말 바보같이 보냈거든. 근데 돌이켜봤을 때 아쉽고 후회하는 점은 내가 선택한 전공과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한테 맞는 게 뭐가 있나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나? 라는 후회를 해. 아니면 내가 정말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놀았나? 하는 후회를 해. 차라리 뭔가를 내가 정말 몰두해서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놀기라도 했으면 거기서 뭔가의 길을 찾았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 했던 것 같고 그냥 방황. 20대 때 또 진짜 힘든 이유가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도 힘든 게 고등학교 때는 내가 성적이 오르는 게 눈에 보여. 대학교 가면 그만큼 시험을 자주 안 봐요. 공부했다고 바로 성적이 오를 만한 그런 것들이 또 잘 없어. 점점 그게 의미가 없는 리얼 월드로 나오는 거지. 이 리얼 월드가 그래.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 미친 듯이 잘하던 애들이 대학 가서 방황하다가 게임한다?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자기가 고등학교 때 느꼈던 성취감을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게임해.
그런 사람들 많아 실제로. 고등학교 때의 목표는 너무나 선명해. 어떻게 보면 사회가 강요하고 있는 거야, 그 목표를. 그게 이제 우리나라 학생과 유럽, 미국 학생의 차이기도 해. 걔들은 다른 목표를 가져도 되거든? 근데 우리는 그때 다른 목표나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잘못이야. 무조건 내신, 무조건 수능. 그것 말고 딴 거 하는 건 다 나쁜 놈이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선. 그러니까 심플한 거야. 내 삶도, 내 공부도, 내가 할 것도 다 여기에 맞춰져 있어. 그러니까 다들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적이 오른 것도 너무나 시원하게 눈에 보이고, 내가 이번 주에 열심히 공부했으면 얘보다 성적이 잘 나오잖아. 그러니까 성취감도 더 빨리빨리 느껴지는 거지. 그런데 대학을 딱 가면 이제부터 리얼월드라고 그랬잖아. 어디로 가느냐부터 정해야 돼. 맞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지. 정답이 없거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길을 선택을 하잖아. 아무도 그 길이 맞다 틀리다를 말을 안 해줘. 근데 거기서부터 어른이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진짜 고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 그 고민을 지금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목적지를 선정하는 게 제일 어려워. 그러다 약간 무기력해지거나 뭔가 좀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힘이 빠질 만큼 뭔가 열심히 아직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친구들 중에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활동들을 한 것 같아 보이는 애가 있어요. 걔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뭔가 해놓은 건 있지만 하나도 모르겠고 힘이 빠지고. 그 친구는 내가 한 번쯤 만났으면 좋겠는데 안 만나봤고 깊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부 혹은 그 전공, 그게 그 친구가 원하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게 응암동이잖아. 여기서 너희 학교 성균관대학교까지 간다고 쳐. 우리가 여기서부터 가보자. 그럼 어떻게 가야 돼?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가서 이렇게 가다가 저 경복궁역 지나가지고 좌회전해서 광화문 앞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경복궁역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직진 신호가 켜졌어. 직진할 거야? 좌회전해야 되잖아. 네, 내 목표가 아니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그 말이야. 목표가 있는 사람은 내 눈앞에 쉬운 길이나 내 눈앞에 열린 길이 있어도 글로 가지 않아. 내 목표로 가. 근데 목표가 없으면 내 눈앞에 열린 길로 가지. 그래서 목표가 중요해. 근데 가다가 아니야 지금 학교 갈 게 아니다. 잠깐만 우리 저기 종각에 가서 종 치는 거 구경하고 갈까? 라고 해서 목적지를 변경할 수도 있어. 그건 가다가 변경하는 거야. 근데 그 전까진 설정해 놓은 목적지대로 가야지. 근데 그게 없으면 계속 신호등 보고 가는 거야. 이렇게 가면 어느 순간에 난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허탈해지는 건데, 근데 그 과정이 힘들고 지쳤으면 거기서부터 무기력해지는 거지. 목표를 가지고 달릴 때도 그렇게 평 나갈 때가 있지만, 목표가 없이 달릴 땐 더 무서워. 왜냐면 뒤늦게 목표를 찾았을 때 미친 듯이 달려온 지난 세월이 꽝 같은 느낌이 들거든. 꽝은 너무 슬픈데요. 정말 슬프지. 내가 정말 공대를 원한다고 생각했고 공대가 정말 맞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왔는데 아니었잖아, 결과적으로. 그럼 과감하게 재수를 하든가. 근데 못했잖아. 그 정도 용기는 없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방황하다 보니까 학점도 그지 같아. 그래서 학교도 오래 다녀. 중간에 휴학도 많이 해. 군대도 갔다 와. 그러니까 학부를 8년을 다닌 거거든. 이 8년이라는 시간이 나한텐 어디 대학교 무슨 과 졸업 이거 말고 아무것도 안 남은 게 된 거야. 나는 재료공학과를 졸업해서 재료공학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재료공학을 잘 아는 애들을 알아. 재료공학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거야. 20대 때 정말 앞이 너무너무 캄캄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무기력해 보이고 그럴 수 있는데, 20대 때 이렇게 앞이 캄캄한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정말 당연한 거니까, 당연해서 괜찮다는 게 절대 아니야. 근데 당연한 거니까 그거를 왜 나만 이러지? 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거를 나만 그러지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까?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까? 뭐 자아실현 이런 얘기 하잖아. 나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즐겁고 어떤 가치를 창출하면서 이 세상에 기여하면서 살까? 이런 궁리를 하고, 또 그게 정해졌으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은 무슨 공부를 할까? 어떤 준비를 해나갈까? 이거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고 당연한 거고, 그거는. 시행착오는 필요해. 왜냐면 내가 어떤 분야가 좋아 보일 수 있거든. 거기에 트라이를 안 해보면, 그 트라이를 해서 망해보지 않으면 그게
계속 저 길로 갔어야 되나? 라는 환상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예 부딪혀보고 깨지는 게 나은 거지. 내가 공대를 포기한 것처럼 네. 가보고 그냥 박살나고 어씨 이건 아닌가 보다. 난 두 번 다시 미련 갖지 않았거든. 공학에 대해서. 난 제조업 얼마나 하고 싶었는데. 근데 두 번 다시 미련 갖지 않았다고. 그 또한 아까 무기력증 내가 뭔가 실력이 느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얘기 했는데 실력은 이렇게 늘지 않아. 이렇게 늘어. 내가 지금 정체기를 겪고 있다면 정체기가 아니라 다음 계단에 가기 위한 지식이 쌓이는 중이야. 실력이 쌓이는 중. 그러다가 이게 더 이상 2층에 머물 수 없을 만큼 쌓이면 그때 한 레벨 땅 뛰어. 그때는 언제 이 밑에 있었나 싶게 뛰어버려. 그 다음엔 다시 또 쭉 쌓아가는 시기가 오는 거고. 내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보냈고 어제보다 더 내 실력의 구슬들을 모아온 오늘을 보냈다. 이걸로 충분해. 그 구슬이 충분히 모이면 그때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거니까. 우리 조카님들이 매일 혹은 매주 잊지 않고 꾸준히 하고 있는 그것들을 댓글로 한번 써봐 주세요. 한번 써보면 알 거야.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자, 남겨봐.